안녕하세요. LNS 비뇨기과 이석재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립선 비대증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남성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누구나 고민하게 되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전립선 비대증 진단은 단순히 크기만으로 진단하는 게 아니고 전립선 크기와 소변 불편감을 느끼는 정도, 방광 입구가 좁아진 정도, 객관적인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서 진단하게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을 진단할 수 있는 검사는 문진, 전립선 증상 점수표, 요속 검사, 잔뇨랑 검사, 전립선 초음파, PSA 피검사, 방광 내시경 검사 등으로 전립선 비대증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 전후 초음파 사진입니다. 오른쪽 초음파는 전립선 비대증이 관찰되는 거고, 좌측 초음파는 가운데 시커먼 화살표 있는 부위가 전립선 수술 후에 전립선 비대증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방광경을 보았을 때는 전립선 비대증이 정상인 모습은 밖에서 봤을 때 방광 입구를 통해서 방광이 보이지만, 초기일 경우에는 오른쪽 측엽과 좌측 측엽이 붓는 현상을 보이고, 점점 진행하다가 완전히 막히는, 오른쪽과 왼쪽 측엽이 완전히 막히는 현상을 방광 내시경으로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치료 방법입니다. 대기요법, 약물요법, 수술적 방법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전립선 비대증은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은 약물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조절이 됩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실패하는 경우, 약물 부작용이 있는 경우, 급성요폐, 방광결석, 유관절 혈뇨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인 방법을 권장하게 됩니다. 본원에 오시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 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전립선 약은 평생 드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이유로 수술을 결정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수술해야 되는 상황에서 방치하게 되면 충분한 배뇨가 되지 않아 방광에 항상 소변이 남게 되고, 이렇게 되면 방광의 수축력이 감소하는 등 방광 기능이 떨어지고 신장 기능 이상까지 초래하게 됩니다. 다음은 방광 결석과 방광 내부에 보이는 방광 육주 사진입니다. 충분하지 못한 배뇨로 방광 결석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방광벽이 두꺼워지며 방광 육주 및 방광 개실이 형성돼서 반복되는 급성요폐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전립선 수술을 한다면 기대만큼 치료 효과가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광 기능이 망가지기 전에 수술을 해야 되는데, 소변을 보는 건 전립선이 작아졌다고 잘 보는 게 아니고 방광에서 충분히 수축을 해주는 부분도 같이 작용을 해서 소변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립선 비대증 수술적 치료의 목표는 증상 개선과 방광 기능, 신장 기능의 보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병원에 가면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병원에 오시는 걸 두려워하실 수 있는데요. 모든 환자를 수술하는 게 아니고 70% 정도는 약물 치료를 하고, 나머지 수술적 방법이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만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은 방광 기능이 소실되기 전에 시행하는 것이 수술의 적절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너무 많이 지체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적절한 상담과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TRP 수술은 오래전부터 시행된 전립선 비대증 수술로 전립선 수술의 표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른쪽 전립선과 왼쪽 전립선이 관찰이 되고, 이게 방광입니다. 하반신 마취를 하고 이런 내시경이 요도를 타고 들어가서 커진 전립선을 고주파 전류로 태우는 시술입니다. 비대해진 전립선을 고주파 전류가 연결된 루프를 이용하여 여러 조각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비대해진 전립선을 위에서부터 깎아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흔히 캡슐이라고 하는 부분 전까지만 수술할 수 있습니다. 홀랩이라는 수술은 홀륨이라는 레이저로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을 아래서부터 드러내는 수술 방법입니다.
기존의 수술 방법에 비하여 출혈이 적고 크기가 큰 전립선에서도 시행할 수 있는 수술 방법입니다. 수술 효과가 개복 수술에 가깝고 비교적 수술이 적은 편이고 수술 후 예후가 좋아서 이상적이고 표준적인 전립선 비대증 수술 방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내해드리는 수술은 전립선 결찰술입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두 가지 수술은 마취나 출혈, 입원 또는 소변줄 착용 등의 부담이 있고 수술 후 발생하는 역행성 사정과 절박성 요실금 때문에 수술을 망설이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께는 2015년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전립선 결찰술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립선 결찰술은 비대해진 양측 전립선을 결찰소로 묶어서 길을 열어주는 시술입니다. 예를 든다면 오른쪽과 왼쪽에 전립선이 있을 때 이런 기구를 이용해서 삽입해서 양쪽에 필요한 만큼의 결찰살로 결찰시키므로 이 길을 열어주는 시술입니다. 전기 소작이나 레이저를 사용하지 않고 방광 내시경과 유로 리프트라는 기구를 이용하여 전립선을 묶어 소변 통로를 확보하게 됩니다. 입원이 필요 없고 국소 마취로도 가능하며 소변줄을 거의 대부분 하루만 주치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수술에 비하여 휴유증이 적고 시술 시간도 30분 미만으로 짧은 편에 속해서 요즘 많이들 지향하고 있는 수술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전립선 결찰술이 모든 환자에게 적합한 건 아닙니다. 전립선 결찰술은 아직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 부담이 있는 편이고 전립선이 너무 크거나 중간에 있는 전립선이 너무 크게 되면 이 수술법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립선 비대증의 수술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비뇨기 질환들은 시간이 지나서 개선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증상이 있다면 가까운 비뇨기과에 방문하여서 정확한 검사와 진단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름이라 많이 덥고 습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